인텔과 AMD가 펼치는 CPU 전쟁사. 2018년 초창기 때부터 가제소울을 보신 분들은 라이젠을 통한 AMD의 반격부터 함께 이야기 나눴을 테고, 최근 가제소울을 접하신 분들은 이 인텔의 재반격 지점부터의 이야기들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눴겠죠. 이 중 이 12세대 엘더레이크부터 시작되는 인텔의 반격은 내내 14나노 혹은 10나노 공정에 갇혀있던 인텔이 7나노 공정에 들어서게 되면서 만들어진 흐름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곧 첫 번째 의문 지점에 도달합니다. 엘더레이크 이후 왜 아직도 전황은 나아지지 않았느냐? 아니,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황이 오히려 더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텔 코어 14세대와 AMD 젠4의 라파엘이 맞붙고 있는 2024년. 여러분들은 2024년 2분기 인텔과 AMD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몇 대 몇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의 정확한 시장 점유율 격차,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CPU 시장의 현황은 대략 인텔 7, AMD 3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AMD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래프들을 보신 분들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 이 자료를 근거로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공정, 새로운 아키텍처를 자랑한 인텔인데,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인텔은 AI는 차치하고서라도 텃밭이던 PC용 CPU 사업에서마저 무너졌다는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가제소울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알아차리셨을 내용이지만, 이 그래프는 패스마크라는 유명 벤치마크 툴에서 제공하는 점유율 그래프로 실제 시장의 판매 데이터로 추산한 것이 아닌 패스마크 내 유저들의 벤치마크 실행 횟수를 근거로 추산한 값들이죠. 이 패스마크 그래프와 함께 최근 언론에 자주 인용된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 여기서는 아예 AMD가 역전을 한 것으로 그려져 있죠. 이 자료 역시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면서 텃밭인 PC 시장에서마저 인텔이 무너졌다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외국 어느 기관에서 만든 자료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친숙한 이름. 이 자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격 비교 플랫폼 다나와의 판매 점유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해외 언론이 인용하고 그 외신을 다시 한국 언론이 재인용하면서 마치 어느 외국 기관의 자료인 양 영어로 만들어져 시장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인데, 물론 이 자료는 패스마크 자료와는 다르게 실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데이터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또 특정 플랫폼 안에서 수집된 데이터이자 그마저도 전체 CPU 시장의 10분의 1 정도로 추산되는 조립용 PC 시장의 데이터라는 것. 다시 말해 이 역시 글로벌 PC CPU 시장에 대한 대표성을 갖긴 어려운 자료라는 것이죠. 물론 시장 분석의 관점에서 이 두 데이터들은 모두 귀중한 자료들이지만, 특정 세부 시장을 파악하는 근거를 넘어 전체 시장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현황은 5대5가 아닌 여전히 7대3. 그래도 여전히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텔의 일부 라인업에서 전성비 혹은 발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선 12세대에서부터 인텔의 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예상했던 로직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한마디로 설계 우위 속 공정 여류의 상수였습니다. 다만 여러 번 이야기 나눈 바 있듯이 인텔이 7나노에 도착하고 나자 AMD가 다시 5나노, 4나노로 넘어가면서 다소간의 공정 여리는 여전히 계속되었었던 상황. 13세대와 14세대에서 전성비와 발열 여리가 일부 발생했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자리합니다. 다만 이 지난 3번의 세대 동안 공정 여리 속에서도 보여준 성능 향사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지켜지는 반대편의 설계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인텔이 밝힌 바대로 3나노까지 공정을 추격할 수 있다면 공정 여리가 완벽히 상쇄되는 시점, 대략 2024년 말부터는 시장에 반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정을 했던 것인데, 이후 실제 인텔은 그들이 밝힌 바대로 조금씩 공정을 따라가기 시작해 작년 4나노 공정의 양산에 들어갔고, 올해는 3나노, 그리고 올해 말 20, 18 옹스트롬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만약 인텔의 설명이 맞다면 지금은 공정 격차가 거의 완벽히 사라진 상황일 텐데, 시장 상황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오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양산에 들어간 인텔 3 공정은 서버 시장에 투입된 것으로 PC 시장에는 아직 신공정이 제대로 투입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PC 시장에도 신공정의 CPU가 있긴 하죠. 가제소울 영상에서도 다룬 바 있었던 메테오 레이크. 우선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이 메테오 레이크가 출격한 저전력 CPU 라인업은 발열은 물론 확실한 전성비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시장 현황 역시 이러한 점을 방증합니다. 메테오 레이크가 출격한 노트북 시장은 이미 70% 이상의 굳건한 점유율을 유지 중이죠. 머큐리 리서치는 물론 패스마크의 자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본 자료에서는 신공정의 CPU, 다시 말해 이 메테오 레이크가 출격했다는 노트북 시장도 역시 이전 세대와 비교해 대단한 성능이나 대단한 전성비의 상승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가 논의가 시작되는 또 다른 포인트인데 D램을 기준으로도 데스크톱은 DDR, 노트북은 대개 LPDDR이 쓰이고 CPU도 마찬가지로 완벽히 다른 공정에서 만든 별개의 다이로 만든 제품이 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야기죠. 하지만 다음부터 전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트북 라인업의 최상단의 경우 전력 소비 효율만큼이나 최대 성능, 즉 최대 클럭이 중요한 시장으로 이 영역에는 보통 노트북에도 모바일 라인업이 아닌 데스크톱용 다이를 기반으로 만든 CPU가 사용됩니다. 노트북에서도 상위 라인업은 14세대 이후 라인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인데 공정이 바뀌었는데도 인텔 노트북의 발열과 전성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인텔은 텃밭인 PC 시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은 대개는 이러한 전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사실관계를 혼용하며 만들어지게 됩니다. 14세대와 울트라 1세대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노트북을 모두 울트라 1세대, 다시 말해 메테오 레이크로 치환하는 이 전제의 오류 속에서 만들어진 주장들이라는 것. 그럼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대체 그렇다면 언제 신공정을 사용한 CPU가 데스크톱 라인업과 이 하이엔드 노트북 라인업에도 등장하냐는 물음. 그렇죠. 바로 지금이 드디어 이 데스크톱 라인업에서도 신공정의 CPU가 등장할 시기입니다. 3나노 공정과 라이온 코브, 그리고 바로 에롤 레이크입니다. 2010년대 초반 비록 여전히 10나노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인텔은 확실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인텔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복귀하고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었죠. 절치부심의 시간, 이때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20옹스트롬 공정의 개발과 함께 인텔이 주력했던 것이 바로 골든코브를 이을 신 아키텍처의 개발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다시 원점에서부터 설계한 새로운 X86 코어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목표는 AMD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도전해오고 있는 ARM 진영의 야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팻 겔싱어 CEO와 함께 복귀한 과거의 주역들이 현업자들과 함께 인텔의 부활을 위해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인텔의 황금기를 이끌던 엔지니어들이자 후에 한 명은 아예 리스크 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던 베테랑. 이들이 힘을 합해 리스크 진영의 위협을 막기 위한 비밀 병기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이들의 이름과 함께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짐 켈러. 마찬가지로 과거 인텔 영광의 시대를 이끌던 인물이자 후엔 AMD의 반격을 이끈 비밀병기 에슬론 64와 라이젠을 탄생시킨 장본인의 이름이 이번에는 인텔의 진영에서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담긴 코드명이 바로 프로젝트 로얄 코어입니다.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기밀에 붙여진 이야기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난 때가 2021년경. 따라서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남긴 결과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시기가 되었죠. 특히 이번 에롤 레이크가 골든코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엘더 레이크, 그리고 그 엘더 레이크의 변형 모델이었던 지난 두 번의 세대 이후 풀 아키텍처 변경이 있는 첫 번째 세대라는 점은 이 에롤 레이크의 설계 부문과 관련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데요. 아직 에롤 레이크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이와 같은 추정을 방증하는 숨겨진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롤 레이크의 P코어, 라이온 코브의 모습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디코더의 개수. 우선 디코더는 메모리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C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기관으로, 따라서 더 많은 디코더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수도 증가하죠. 보통 우리가 IPC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리스크 진영의 대표 CPU인 M1의 경우 무려 8개의 디코더를 가지고 등장했던 반면 X86 진영의 CPU들은 그 절반인 3개에 불과했었던 상황. 이런 이유로 M1의 등장 시기 이 양 영역의 CPU들 간의 싱글코어 성능과 IPC가 차이냈던 배경으로 바로 이 디코더의 개수가 지목되곤 하는데, 그럼 대체 왜 인텔과 AMD 같은 이 시스크 진영은 애플의 M 시리즈처럼 디코더의 개수를 늘리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인텔과 AMD와 같은 이 시스크 기반의 CPU 제조사들은 디코더의 개수를 쉽게 늘릴 수가 없다는 것, 더 정확히는 늘려봤자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파이프라인 복잡도나 분기 예측의 정확도나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관련되는 개념들인데, 핵심이 이렇게 애플의 M1이 엄청난 성능과 전성비를 보여주자 이러한 리스크와 시스크의 태생적 차이점, 또 그로 인한 한계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국 시장은 리스크 기반으로 재정립될 것이라 믿는 이들이 시장에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등장한 8개의 디코더를 가진 시스크 진영의 아키텍처, 더 정확히는 시스크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8개의 디코더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시스크와 리스크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시스크 진영의 태생적 한계로 이야기되던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 가는 시간. 프로젝트 로얄 코어의 이야기들이 엿보이는 듯도 한데요.
풀로드 기준 두 세대를 건너가는 공정의 개선과 마침내 등장한 8개의 디코더를 가진 디스크 진영의 아키텍처, 여기에 이미 강력함을 증명한 이 코어의 추가적인 진화까지 엘더 레이크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 에로 레이크가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할 올 4분기, 인텔 재반격의 시대가 정말 시작되고 있는지 그 중간 결과를 해당 시기쯤에는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는 PC CPU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인텔 주가 전망이나 AI 반도체의 이야기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텔 전체 장기 비전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결국 파운드리 리더십의 탈환과 AI 가속기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이 인텔의 장기 비전을 떠받치는 핵심 전제는 UXL과 UALink 같은 탈 엔비디아 생태계가 완성되고 헤테로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인텔에게 기회가 생기는 지점까지 캐시카우인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계속해 충분한 펀더멘털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2024년의 시점에서는 그 핵심 전제가 깨지고 있지 않은지를 두고 인텔의 비전을 평가해야 하는 시간. 해당 관점에서 이번 2분기 매출은 충분히 우려스러울 만했는데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저하고의 시장이고 올 하반기부터 AI PC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아니라 3분기 이 루나 레이크와 에로 레이크 출시 이후 이 신제품들의 판매가 반영될 올해 말과 내년 중순까지의 매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앞으로 실제 어느 정도 이 AI PC의 판매가 이루어질지, 또 두 번째는 AI PC의 판매 중 퀄컴을 위시한 이 ARM 진영이 어느 정도를 점유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당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올해 말 등장할 X86 진영의 트리온 CPU들의 성능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에로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찬란했던 인텔의 시대를 이끌었던 과거의 주역들, 그들이 돌아와 현 세대의 아키텍트들과 다시 왕국을 재건해가는 시간. 인텔과 AMD가 펼치는 이 위대한 기술 경쟁의 이야기에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나 눈부셨던 영광의 시기가 있고, 하지만 언제든 위기는 찾아오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인생사의 교훈들이 그대로 그 이야기들 속에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인데요. 흥망성쇠의 실패와 재기, 다시 반격과 재반격으로 이어지는 이 두 기업의 위대한 기술 발전의 역사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처럼 느껴지는 2024년의 가을, 에로 레이크의 등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